이집트인들이 배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흥미롭네요. 네, 가장 확실한 증거는 고대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도들은 마지막 빙하기 당시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이 지도들은 대부분 훨씬 오래된 원본 지도를 베껴서 만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5,000년 된 지도가 인공지능에 의해 해독되었는데 그 결과는 연구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은 안내서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었다. 그것은 고대 문명들이 역사에서 지우려 했던 무시무시한 비밀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묻어둔 메시지였다. 수세대에 걸쳐 역사책은 우리에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고 가르쳐왔다. 하지만 만약 그 이야기가 틀렸다면 어떨까요? 만약 충격적인 발견이 고대 세계가 현대 역사에서 믿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 땅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어떨까요? 약 5,000년 전으로 추정되는 이 신비로운 이집트 지도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아메리카 대륙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해안선, 지형, 그리고 비율이 너무나 정확해서 우연이라고 하기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만이 유일한 단서는 아닙니다. 수수께끼 같은 누비아 알과 같은 다른 기묘한 물건들에도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고도의 지식이 새겨져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나타 문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문명 중 하나인 나타 문명은 기원전 4,000년에서 3만 년 사이에 번성했습니다. 나타인들은 위대한 파라오 시대보다 훨씬 이전 시대에 살았으며 여러 면에서 훗날 고대 이집트 문명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놀라운 혁신의 시대였습니다. 초기 도시들이 형성되었고 수공예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으며 방대한 무역 네트워크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역사가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에 걸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발전은 이집트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류 문명의 방향을 정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나일강 유역에 살았던 나타 문화 사람들은 비범한 지능과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본적인 도구만으로, 하지만 끊임없는 의지로 그들은 강을 다스리고 번영하는 공동체를 건설했으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 고대 지도가 진짜이고 의도적으로 은폐되었다면 이는 섬뜩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초기 문명들은 세상에 대해 진정으로 무엇을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지식은 왜 숨겨져 있었을까요? 나일강 유역에서는 생명의 근원인 강이물 덕분에 고대 공동체들이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작물은 풍성하게 자랐고 인구는 증가했으며 정착지는 활기 넘치는 무역과 일상생활의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농부들은 신선한 농산물을 가져왔고 숙련된 장인들은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나타 문화는 단순하거나 원시적인 마을이 아니라 상업, 창의성, 혁신을 기반으로 잘 조직된 공동체였습니다. 나타 문화의 가장 주목할 만한 측면 중 하나는 그들의 뛰어난 공예 기술이었습니다. 그들의 작품은 아름답게 장식된 도자기부터 정교한 장신구와 예술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모두 놀라운 기술과 상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나타토기는 견고함과 우아함이 돋보였으며 복잡한 기하학적 문양과 동물 및 자연을 양식화하여 묘사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타 문화는 예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는 중요한 기술 발전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나타족은 금속 세공 기술을 가장 먼저 터득한 민족 중 하나로 구리와 기타 금속으로 도구와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농업과 전쟁 모두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또한 개선된 관계 시스템과 초기 윤작 기술을 포함한 중요한 농업 혁신을 도입하여 식량 생산량 증가와 인구 증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니카타 문명의 가장 지속적인 업적은 아마도 나일강 유역을 훨씬 넘어선 광범위한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역로는 이집트를 먼 지역과 연결하여 상품, 사상,
지식이 문화 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나타족은 금, 상아, 향과 같은 희귀하고 귀중한 재료를 얻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집트의 막대한 부와 권력을 상징하게 될 자원들. 니카르다 사람들은 이러한 희귀하고 귀중한 재료들을 사용하여 고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작품은 단순한 부의 과실을 넘어 깊은 지식, 강력한 상징성, 그리고 고도로 발달된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했습니다. 최근 고고학적 발견들은 나타 문화가 초기 이집트 문명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 고고학자들은 나일강 삼각주에서 니카르다 시대에 조성된 대규모 정착지를 발굴했습니다. 이 유적지에는 주거지, 산업시설, 그리고 인상적인 유물들이 포함되어 있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시기의 일상생활, 노동, 그리고 사회 구조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고대 세계와 관련된 가장 수수께끼 같은 발견 중 하나는 누비아 달걀로 알려진 유물입니다. 현재 이집트 남부와 수단 북부에 걸쳐 나일강 유역에 위치했던 고대 누비아는 뛰어난 장인정신, 강력한 왕국, 풍부한 문화적 전통으로 유명한 강력하고 세련된 문명의 본거지였습니다. 누비아인들은 특히 정교한 금세공 기술을 통해 고대 세계 전역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업적들 중에서도 그 단순함으로 유독 눈에 띄는 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1907년 영국 고고학자들은 나일강 중류 유역의 매장지를 발굴하던 중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7,000년 된 타조알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누비아 알로 명명된 이 유물은 1세기 넘게 학자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언뜻 보면 이 알은 높이 약 15cm, 너비 약 10cm의 매끄러운 타조 알껍질로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표면에는 정교하고 의도적인 추상적인 무늬와 상징들이 새겨져 있는데 그 정확성과 의도성이 너무나 뚜렷해서 전문가들조차 아직까지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기하학적 도형, 선, 점으로 이루어진 이 무늬들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숨겨진 의미를 암시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특징은 달걀의 마주보는 면에 새겨진 3개의 삼각형 모양입니다. 각 삼각형에는 정교하게 새겨진 수평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양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산이나 자연 지형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피라미드, 심지어 기자의 피라미드 자체를 양식화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알이 발견된 장소를 고려하면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집니다. 이 알은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초기 인류 정착지 중 하나가 있었던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깨지기 쉬운 물체가 수천 년 동안 보존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습니다. 하지만 그 보존은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이 알은 그토록 정교하게 장식되었을까요? 종교적 상징이었을까요? 의례용 물건이었을까요? 예술 작품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였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누비아의 이 알이 별, 행성 또는 천체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복잡한 표시들을 통해 일종의 지도나 천문 차트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일각에서는 그것이 의식이나 영적 재래에서 역할을 했을 것이며 아마도 환생, 창조 또는 재생의 개념을 상징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 알이 고대 사회에 부유하거나 권력 있는 구성원이 소유했던 신분 상징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이론에도 불구하고 이 알에 대해 설명하는 기록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현대 학자들은 남겨진 증거만을 바탕으로 그 이야기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고해상도 이미지 촬영, 3D 스캐닝, 화학 분석과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알 표면, 조각에 사용된 도구, 그리고 알이 만들어졌던 고대 이집트의 환경에 대한 새로운 세부 정보가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해석 중 하나는 누비아 알을 기자의 피라미드와 직접 연결짓는 것입니다. 알 표면에 새겨진 3개의 삼각형은 기자 고원에 있는 3개의 주요 피라미드, 즉 메노르 피라미드, 카프레 피라미드, 그리고 쿠프 대피라미드와 매우 흡사합니다. 달걀 한쪽 면에는 가느다란 뱀 모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고 다른 쪽 면에는 더 크고 둥근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양이 나일강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달걀에 새겨진 이미지가 이집트의 지리를 반영한다는 생각을 뒷받침합니다. 삼각형의 놀라운 정밀성과 대칭성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 문양이 자연적인 산을 묘사한 것이라는 견해를 일축해왔습니다. 산은 이처럼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나 고르게 배열된 수평선을 거의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문양이 의도적이고 상징적이며 실제 구조물을 바탕으로 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누비아 달걀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되고 발전된 지식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누비아 달걀에 새겨진 문양이 기자의 피라미드를 비롯한 인공 구조물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 특히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두 유물의 연대 차이 때문입니다. 누비아의 알은 약 7,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피라미드는 전통적으로 이집트 제사 왕조 시대인 약 4,500년 전에 건설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2,000년이 넘는 이 차이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기존의 연대 측정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 상징적인 기념물들의 실제 나이를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피라미드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서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을 건설하려면 탁월한 공학 지식, 첨단 도구, 막대한 자원, 고도로 조직화된 노동력이 필요했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은 강력한 중앙 권력 하에서 조율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더욱 미스터리한 것은 피라미드 기단 부근에서 발견된 몇몇 도구와 유물들, 특히 나타 시대 또는 그 이전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건설 과정에 여러 단계를 거쳐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이 지도가 당시 알려진 세계, 특히 아메리카 대륙을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이 지도가 진짜라면 콜럼버스 이전까지 아메리카 대륙이 구대륙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오랜 통념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는 이집트인들의 잊혀진 대서양 횡단 항해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역사상 가장 정교한 사기극 중 하나일까요? 이번 발견의 파급 효과는 엄청나며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이번 발견은 또한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미스터리, 즉 이집트 피라미드의 실제 연대와 고대 천문학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문을 다시금 제기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 거대한 구조물들은 경외감과 추측을 불러일으켰으며 학자들은 그것들이 어떻게 건설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언제, 왜 건설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전통적으로 피라미드는 약 4,500년 전 이집트 구왕국 시대에 건설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최근 점점 더 많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훨씬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 중 하나는 그것들의 천문학적 배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피라미드, 특히 기자의 대피라미드의 위치와 방향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며 이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천체 운동에 대해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대피라미드는 동서남북 방향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데 이는 현대 엔지니어들조차 감탄할 만한 업적입니다. 또한
내부 통로는 사후세계와 환생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믿음과 깊이 연관된 오리온 자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더 나아가 피라미드가 별과 행성에 대한 지식을 암호화한 일종의 우주 지도로 설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항해, 시간 측정 또는 종교의식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라미드가 단순한 무덤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천문학적 설명은 이 미스터리의 일부일 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전통적으로 이집트인들이 사용했다고 여겨지는 구리끌과 청동 톱으로는 석조물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정밀도를 구현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피라미드 내부에는 거대한 석회암 블록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절단되고 맞춰져 있어서 얇은 칼날조차 틈새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교한 기술 덕분에 일부 연구자들은 건축자들이 훨씬 더 발전된 기술,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드릴이나 알려지지 않은 기계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고대 기술이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했을 수 있을까요? 고대 지도, 천문학적 정확성, 그리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석조 건축물을 종합해보면 이러한 단서들은 기존의 역사관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의 역사가 우리가 배워온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오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어쩌면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는 유물이 아니라 바로 그 땅 자체에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지질학적, 환경적 단서들은 기자의 주변 지역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고 푸르렀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보스턴 대학교의 지질학자이자 교수인 로버트 쇼크 박사는 수십 년 동안 대스핑크스의 침식 양상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는 스핑크스의 풍화작용이 사막의 바람과 모래로 인한 손상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이는 장기간의 폭우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식과 유사하며 이집트는 수천 년 동안 그러한 현상을 겪지 않았습니다. 쇼크의 결론이 맞다면 스핑크스와 어쩌면 피라미드 또한 사하라 사막이 무성하고 비옥했던 훨씬 습한 시기에 건설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기자의 고원 전역에서 발견되는 고대 강줄기, 마른 호수바닥, 퇴적물 등이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피라미드가 마지막 빙하기 말, 이 지역이 사막보다는 사바나에 가까웠던 시기에 건설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론들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질학적 증거는 이집트에서 가장 상징적인 기념물들의 건립 시기에 대한 기존의 통념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한 가지 사실이 고대 지식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아메리카 대륙과 관련된 것입니다. 고대 도시 히암플리스, 니콘으로도 알려짐에서 고고학자들은 인류 탐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집트 상류 나일강 서쪽 강변에 위치한 히암플리스는 왕조 이전 시대의 사원, 궁전, 그리고 광활한 공동묘지로 유명한 주요 문화, 정치 중심지였습니다. 최근 발굴 조사에서 약 5,000년 전으로 추정되는 일련의 벽화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벽화들 중에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까지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 상세한 지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벽화들은 기원전 3,500년에서 3,200년경에 해당하는 나타 이 시대에 조성된 채색 무덤 내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무덤은 고위 관리나 사제의 무덤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벽면에는 일상생활, 종교의식, 그리고 당시 알려진 세계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묘사한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 지도의 제작 연대가 정확하다면 그 의미는 실로 엄청납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콜럼버스와 다른 유럽 탐험가들보다 수천 년 앞서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고대 세계가 중세 후기까지 아메리카 대륙과 접촉이 없었다는 기존의 견해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세부적인 묘사입니다.
이 지도들은 아메리카 대륙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중해, 유럽 전역의 해안선, 주요 강, 지형 지물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의 정확성과 일관성은 당시로서는 매우 앞선 지리 및 지도 제작 지식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기록된 역사보다 훨씬 이전에 대서양을 횡단하는 대양 횡단 항해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 이론은 중앙 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집트 유물, 이집트 미술과 신화에 아메리카 대륙 고유의 동식물이 묘사된 점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연구 결과들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만약 이러한 항해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고도의 조선 기술, 정밀한 항해술, 그리고 별, 해류, 바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는 인류 탐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꼽힐 만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는 고대 세계가 우리가 배워온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대륙을 넘나드는 장거리 무역, 문화교류, 지식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는 점입니다. 이집트가 아메리카 대륙과 접촉했다는 생각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히에르콘폴리스에서 발견된 지도와 같은 유물들은 기존의 통념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지도들은 고대 문명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폭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지도의 연대와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견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역사가들은 초기 인류 문명의 기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견해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또 다른 유물은 누비아 달걀입니다. 복잡한 문양과 신비로운 상징으로 뒤덮인 이 달걀은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달걀은 계절의 변화를 묘사하고 있으며 전설적인 잃어버린 도시 아틀란티스를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달걀에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나일강의 묘사입니다. 대부분의 이집트여 예술 작품에서 나일강을 균일한 흐름으로 묘사하는 것과는 달리 이 달걀에서는 나일강의 폭과 깊이가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작자들이 강의 계절 변화, 즉 범람과 수위 변동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농업, 운송, 그리고 생존에 필수적이었으며 정교한 묘사는 실용적인 의미와 신성한 의미를 모두 담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해석은 이 알이 아틀란티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에 새겨진 여러 개의 동시몬 무늬는 플라톤이 묘사한 전설적인 도시, 즉 중심부를 중심으로 육지와 물이 고리 모양으로 배열된 강력한 섬 문명과 닮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집트인들이 아틀란티스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심지어 그곳 사람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바하마와 카리브해에서 발견된 이집트 양식 유물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 유물들이 한때 아틀란티스 문명의 일부였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고대 문명들이 고립된 문화가 아니라 장거리 여행, 무역, 문화 교류 등 세계적인 규모로 활발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독자적으로 발전해왔다. 고대 세계는 방대한 공유 지식, 네트워크의 일부였을지도 모르며 그 흔적은 우리가 이제 막 해석하기 시작한 신비로운 지도, 불가사의한 유물, 상징적인 이미지 속에 남아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이제는 점점 더 그럴듯하게 느껴집니다. 고대 이집트를 탐구하면서 우리는 숨겨진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드는 대안적인 역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부 이론에서는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누가 건설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쿠프 파라오가 아니라 훨씬 더 오래된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건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사우리드라는 이름의 통치자가 대홍수로부터 지식을 보존하기 위해 거대한 기념물을 건설했다고 하는데
이는 이집트인들이 이러한 유산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물려받았음을 시사합니다. 누비아 알리나 아메리카 대륙을 보여주는 고대 지도와 같은 유물들은 초기 문명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고도의 기술, 장거리 해상 여행, 그리고 전 세계적인 연결망이 역사적 기록보다 수천 년 앞서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만약 이 발견이 사실이라면 인류의 진보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탐험가, 항해사, 그리고 고도의 지식을 보유한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며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방식으로 대륙을 넘나들며 연결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단순히 역사에 새로운 장을 추가하는 것을 넘어 인류 문명의 역사를 다시 쓸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